안녕하세요, YC리뷰입니다. 가성비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포코라는 브랜드가 생소하진 않으실 거예요. 포코는 샤오미 서브 브랜드로 30-40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스펙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많이 구매하는 베스트 품목에 꼽힐 만큼 인기가 많은 제품인데요. 며칠 전 포코의 플래그십 모델인 F4 글로벌 버전이 출시했고, 짠! 저는 출시 전 업체를 통해 약 2주 정도 먼저 받아서 사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용해보면서 느낀 건 확실히 스펙이 상향 평준화되었기 때문에 가성비를 생각하면 꼭 서브폰이 아니라도 메인급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전작인 F3도 가성비 괜찮은 폰으로 평들이 좋은 편이어서 이번 F4가 기대가 됐었는데요. 오늘은 가성비 스마트폰 포코 F4의 스펙과 사용기,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패키지가 눈에 확 들어오죠. 구성품은 꽤 실한 편입니다. 스마트폰과 타입C2 3.5 이어폰 젠더, 기본 투명 케이스, 유심 트레이핀, 설명서, 67W 고속 충전기, A2C 충전 케이블이 있습니다. 충전기 빠진 대기업 플래그십 모델을 보다가 고속 충전기 들어간 거 보고 괜히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저는 블랙 제품을 받았고요.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6.7인치로 적당히 큰 편이고 두께는 7.7인치로 포코폰 시리즈 중 가장 얇은 두께의 제품입니다. 외형이 무난하게 잘 빠진 편인데요. 무게도 195g으로 사이즈 대비 적당한 편입니다. 오른쪽에는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이 있고 전원 버튼에는 지문 패드도 같이 사용이 됩니다. 3.5mm 이어폰 단자는 없고 하단에는 스피커와 타입C 충전 단자 그리고 유심 트레이가 있습니다. 유심 같은 경우는 듀얼 나노심을 지원하고요. 글로벌 버전인 만큼 국내 3사 통신사와 저 같은 경우는 SKT망 알뜰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없이 잘 사용되고 5G도 지원합니다. 아쉬운 부분은 F3 때도 그랬지만 외장 메모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본 스토리지 제품으로 128GB와 256GB로 출시하는데 안드로이드 폰에서 외장 메모리를 지원하지 않으면 뭔가 손해보는 느낌 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코닝 고릴라 글래스 5를 사용했고 뒷부분에는 미러 같은 글라스 재질입니다. 후면 카메라가 F3 때와 좀 모양이 달라졌는데요. 원형의 카메라로 바뀌었고 카툭티는 살짝 있는 편입니다. 20대 9의 화면비에 2400x 1080 해상도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했고요. 120Hz 주사율에 320Hz 터치 샘플링, 돌비 비전과 HDR10 플러스 지원, 밝기는 900니츠 HBM을 지원하고 HDR10 컨텐츠 이용 시 최대 밝기는 1300니츠로 화면이 특별히 그렇게 쨍한 느낌은 아니지만 시인성도 괜찮았습니다. 주사율은 120Hz 설정 시 텍스트 이용 시 부드러운 화면으로 볼 수가 있고 FPS 게임 시에도 매끄럽고 320Hz의 터치 샘플링의 반응 속도도 특별히 게임하면서 그렇게 터치해서 버벅이는 느낌을 느끼지 못했고 부드럽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초소형 펀치홀 디스플레이는 2.76mm 홀로 영상을 볼 때도 크게 거슬림 없이 볼 수 있었고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도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생산된 E4로 퀄리티도 괜찮습니다. 영상기 위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아쉬워서 쓰는 정도가 아닌 충분히 만족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고요. 스피커 같은 경우 스테레오 스피커로 볼륨도 무난하고 특별히 그렇게 좋다는 느낌은 없지만 무난히 사용할 만 했습니다. 아이폰 12 프로와 비교를 한번 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ever have to close the door. Been a long time, a year before, and I'm missing you so bad. Never revealing no secrets you're keeping. These promises strong as a spell. I'll never tell. Yeah, I like you, that's for sure. Never have to close the door. Been a long time, a year before, and I'm missing you so bad. Gone away, don't want to more. Every show I go before, need to hear that voice. 제품 스펙을 한번 살펴보면 AP는 스냅드래곤 870을 사용했고 램은 LPDDR5 6GB와 8GB 램으로 선택할 수 있고 제가 가진 제품은 6GB 램 제품입니다. 스토리지는 UFS 3.1 방식으로 128GB와 256GB로 출시를 하고 램과 함께 128GB는 6GB 램, 256GB는 8GB 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4500mAh로 67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 전작 F3보다 20mAh가 줄었죠. 배터리 용량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 좀 하고 영상 보면 하루 정도는 그렇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요. 사용하면서 배터리 소모는 조금 체감이 되는 편이라 마음 편히 그렇게 사용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치만 고속 충전이 진짜 대박인데요. 100% 완충이 약 4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전용 충전기를 꼽으면 그냥 퍼센테이지가 쑥쑥 올라가는 게 충전 속도가 확실히 빠른 거는 좋았습니다. 와이파이 6 지원과 블루투스 5.2, 돌비 애트머스, NFC를 지원합니다. OS는 안드로이드 12 기반 MIUI 13을 사용하고요. 글로벌 버전이기 때문에 다국어 및 구글 플레이를 지원해서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폰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미패드 5를 사용하면서 MIUI가 그렇게 이질감이 없는 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내수용이 아니다 보니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중국 앱들이 많이 없어서 괜찮았고, 컨트롤 센터에서도 필요한 것들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고, 기본 3버튼 탐색으로 되어 있지만 저는 아이폰만 쓰다 보니 제스처가 익숙해서 제스처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스처도 매끄럽게 잘 되는 편입니다. 또한 아이폰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AOD 화면도 개인적으로는 괜찮더라고요. 화면 켤 때 지문인식 및 얼굴인식 사용이 가능하고, 얼굴인식 등록 같은 경우는 너무 간단해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냥 전면 사진 하나 찍고 얼굴 등록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문인식 패드가 좀 더 잘 안 먹힐 때가 많았습니다. 스펙을 보면 전작 F3와 AP나 램도 같고 전반적으로 F3와 좀 비슷하다는 점에서 조금은 실망스러웠는데요. 그래도 플래그십 모델로 출시를 하는데 AP를 재탕해서 사용한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스냅 870이 전성비는 좋은 편이라 아직까지는 그래도 많은 안드로이드 유저들이 선호하는 칩셋이긴 하죠. 발열 제어를 위한 물리장치인 베이퍼 챔버의 넓이는 3112mm이고 수랭 테크놀로지 2.0 적용으로 발열 관리에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평소 사용에는 그렇게 크게 발열감을 느끼지 못했지만 원신 같은 고사양 게임 시에는 확실히 발열이 좀 느껴지긴 합니다. F3에 비해 발열 관리는 조금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고사양 게임을 좀 돌리다 보면 그렇게 크게 개선된 것 같은 느낌은 없습니다. 벤치마크 테스트는 긱벤치5 싱글코어는 1000, 멀티는 3079입니다. 3D마크 와일드라이프 테스트를 보면 오버롤 스코어는 4144, 평균 프레임은 24.8. 또한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최고 루프 스코어는 3910, 가장 낮은 거는 3555로 안정화는 90.9%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게임 테스트는 모바일 배그 아스팔트 9 원신 오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F4가 F3와 전반적으로 비슷한 느낌이지만
카메라 스펙 부분에서는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요. 후면 카메라는 3개로 메인 광각은 6400만, 초광각은 800만, 매크로는 200만입니다. 전면에는 2000만 광각 싱글 카메라입니다. F3에 비해 메인 카메라 화소는 올라갔는데 매크로 화소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메인 광각 카메라는 광학시 손떨방이 탑재되어 있어서 사진 및 영상 촬영 시에 조금 더 안정적인 화면을 볼 수 있는데요. 걸으면서 찍을 때와 달리면서 찍을 때입니다. 나름대로 손떨방 적용이 잘 되는 편이라서 그래도 광학시 손떨방이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카메라는 화면상에서 봤을 때는 30-40만원대 제품과 비슷한 퀄리티의 화면인데요.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카메라처럼 비슷한 기능들이 있고 컴퓨터로 파일을 열어서 봤을 때 아무래도 폰으로 봤을 때보다는 그래도 퀄리티가 나아 보입니다. 빛이 있는 환경에서는 그래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고 저조도에서는 조금 아쉽고요. 야간 모드가 있긴 하지만 아이폰 12 프로와 비교해보면 야간 모드에서의 조금 차이가 확실히 좀 나죠. 이 가격대에서 저조도 사진 퀄은 기대하기가 어렵죠. 인물 모드도 있는데요. 조리개 값을 설정해서 주변 배경을 날리는 걸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셀카로 찍으면 이런 느낌이고 살짝 좀 인위적이죠. 그나마 메인 광각 카메라로 찍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동영상은 후면 메인 카메라로 4K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 전면 카메라는 1080 30프레임까지 가능합니다. 광학시 손떨방이 들어가서 좀 더 안정적인 촬영과 메인 카메라 화소가 좀 더 올라간 부분에서는 F3에 비해 카메라가 좀 더 좋아졌지만 30-40만원대 제품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건 여전한 것 같습니다. 가격은 얼리버드 세일가로 6기가 플러스 128기가는 $329, 8기가 플러스 256기가는 $369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쿠폰을 잘 사용하게 되면 이보다 좀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전작 출시가와 동결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요. 메모리 확장이 안 되다 보니 용량을 좀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거나 스냅 870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신다면 8기가 256기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충분히 게임 가능하고 서브폰 개념이나 가성비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6기가 128기가 모델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주간 사용해보면서 이런 저가형 제품들도 스펙 상향 평준화가 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스냅 870의 게임 성능과 전반적인 퍼포먼스는 아직까지 가성비 부분에서 쓸만하다고 느꼈습니다. 영상기로 활용하기에도 괜찮은 디스플레이와 5G1, 듀얼심, 와이파이 6, 무엇보다 67W 고속 충전은 충전할 때마다 쾌적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충전기 껴놓고 옷 좀 갈아입고 샤워하고 오면 100%로 딱 되어 있는 거 봤을 때 확실히 빠른 게 체감이 됩니다. 중국 제품들은 배터리가 오래 가든지 아니면 빨리 충전되든지 하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치만 전작과 크게 다를 게 없는 디스플레이 스펙 및 가장 핵심인 AP와 램이 재탕했다는 게 좀 아쉽고 카메라 부분에서는 전작보다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하지만 30-40만원대 제품 퀄을 넘지 못하는 건 아직까지 불문율로 보여졌습니다. 또한 국내 출시 소식은 없기 때문에 직구로만 구매를 해야 하고 글로벌 버전이라서 국내에서 자급제 폰으로 사용하는 건 전혀 문제되진 않지만 AS 부분에 있어서도 사설업체를 이용할 수는 있어도 공식 AS에 대한 부분은 포기해야 한다는 점도 단점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서브폰 용도로는 정말 괜찮게 사용하고 있어서 AS만 좀 포기한다면 구매를 추천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리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